안녕하세요. 구대임당입니다. 오늘은 현재 이제 구매 대행 시장에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끝으로 이제 사업을 정리하려고 생각하시는 분 등 현재 이제 구매 대행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구매 대행을 했을 때에는 대량 등록 또는 수동 등록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방법론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 사업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갖는 분들은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요새는 구매 대행이라는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알리와 테무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정부의 비대칭을 활용한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구매 대행이 다소 생소하고 접근성이 어려웠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요새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중국 구매 대행 혹은 유럽 구매 대행, 다른 구매 대행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시장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과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요새 구매 대행을 하시는 강사님들의 강의 동향을 살펴보면요, 중국 구매 대행보다는 유럽 구매 대행 또는 명품 구매 대행으로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알리테무 영향이 가장 크고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으로는 예전과 같은 높은 매출과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수익을 버는 강사님들은 우리보다는 좀 더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만 보더라도 이런 시장들이 많이 좀 어려워졌다는 것을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반등하고 계시고 고수익을 내시는 대표님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사업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을 생업으로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높은 수익을 유지하시는 대표님들을 보면요, 시장 변화나 앞으로의 소비자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악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부터 알리와 테무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기사를 본 후에 시장이 정말 예전과 같을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사입을 진행하고 국내 배송으로 전환을 좀 많이 시도를 했어요. 이전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 사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비중을 확실히 많이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무비 같은 경우에는 사입하는 단가도 굉장히 높고 수입 비용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 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한 결정을 했고, 사입을 하고서도 사실 6개월간 정도는 단 한 개도 사입된 물건이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자금이 돌지 않아서 위기가 크게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구매 대행 비중과 사입해서 판매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오히려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저뿐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대표님들도 알리, 테무의 배송 시스템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단일 배송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 전체를 개선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지금은 단순히 상품 가지수가 많았던 시기보다도 오히려 꾸준한 판매로 완만한 매출 곡선 을 이어가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사업은 정말 한순간의 위기로 폭삭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시장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과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거나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닥친 위기 또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변화나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요, 정말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직원들도 내보내야 되고 월세도 밀려서 보증금 회수도 안 될 수도 있고, 상상하기 싫은 온갖 비참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멀리 보시면서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요, 사업적인 변화라는 건 단기간에 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격을 변경한다고 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사입을 하고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매출로 바로바로 연결되지 않고요, 이러한 변화들이 온라인상 알고리즘이 이곳저곳 잘 흡수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고객들이 충분히 저희 스토어가 이런 스토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지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빠르게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투자와 차별화입니다. 구매 대행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초반 투자 비용이 없거나 굉장히 적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우선 결제를 하고 차후에 정산을 받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어느 정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무작정 사업자와 상품 가지수만 늘려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만 하고 매출이 안 나오면 같은 방법으로만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좀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일찍이 차별화를 두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요, 구매 대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들은 중국 상세 페이지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먼저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미리 제품을 구매해서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제품이 어떻게 포장되어서 오고 작동 방법이 어떻게 되고 나는 고객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제품 안내를 드려야 할지를 미리 경험하고 판매를 시작해요. 때문에 그런 대표님들은 항상 돈이 없어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도 재투자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좋은 옷이라든가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사고 여유를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들처럼 초반에 들어가야 할 초기 비용을 차츰 분납해서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업 초반부터 한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매출과 스토어를 키우고요. 그 이후에 차츰 고정 비용과 리스크 비용을 줄여가면서 마진을 확보하고 자신의 사업에 뭔가 성역을 쌓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돈을 언제 버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369의 법칙을 아세요? 3년 안에요 60%는 그냥 망하고 그리고 6년 안에 나머지 80%가 망하고요 9년 안에 90%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렇게 재투자와 차별화를 하지 않고 사업을 만약 지속했다면 3년 안에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못 벌어서 불안한 것보다 쓸 돈이 없어서 힘든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토어를 한번 돌아보면서요 사업 전반적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투자 비율과 차별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것을 시도하다가 단기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시간 동안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하면서 근사치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으로 월 광고를 집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은요 광고 대비 효과가 미비하거나 극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더 이상 광고 집행을 하지 않거나 예산을 확 줄여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획일화된 정답은 없고 해답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통해서 정답에 가까운 해답을 찾는 공부를 해야만 해요. 100만 원으로도 한번 해보고 200만 원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조절해야 하는지 또는 광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지 또 어떤 시간대에 광고를 집중해야 한다든지 지금보다 사업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나는 광고비를 어느 정도 쓰는 게 맞는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부딪히는 대표님들만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학습과 공부가 스스로 잘 안 되는 대표님들은요 보통 카페나 단톡방의 답글에 많이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야의 전문가분들에게도 조금 많이 휩쓸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사업에 대한 문제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기보다는요 직접 부딪혀서 문제를 파악하고 과정을 찾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세상 누구도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과 경험보다는 초반에는 적어도 직접 공부를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금전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괴로울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저는 이러한 노력이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노력마저 외면한다면 매일 같은 고민으로 발전 없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순간에도 사업적으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제가 잘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또 다른 선배님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의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